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TV 꼭 구독해주세요. 이어지는 김상훈 기자의 백브리핑도 공교롭게도 비슷한 주제예요. 네, 녹색 관련된 유럽에서 뭐가 친환경이고 뭐가 아닌지 자기네들이 이제 분류하겠대요. 기준을 결정한다. 뭐 이것도 친환경, 저것도 뭐 녹색이라고 하도 들이미는 친구들이 많아서 넌 녹색이야, 넌 녹색이 아니야. 네. 결정한다. 딱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어떤 문제가 남는지 아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상훈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최준영 박사님께서 너무 전문적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하기 되게 부담스러운데 최준영 박사님이 가시면서 이 주제 되게 중요한 주제야. 텍소노미. 하면서 나가셨어요. 이 중요한 주제인데 네네. 무슨 나가셨어요. 뭐 일단 그 오는 22일 날 그 유럽 연합에서 녹색 분류 체계라는 걸 발표를 해요. 이거 텍소노미라고 하는데 텍소노미. 이게 향후에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결정지을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결과에 따라서는 원전이나 뭐 LNG 이런 그 발전 산업이 뭐 나락으로 떨어질지 아니면 다시 살아날지 이걸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텍소노미가 뭡니까? 텍소노미가. 네, 조금 말이 어렵죠. 텍소노미예요? 텍소노미예요. 텍소노미입니다. 이게 뭐 분류하다라고 하는 그리스 뭐 테세인 뭐 정확히 제가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랑 노모스의 합성어인데 세금하고 관련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코노미랑도 관계 없고. 노모스 이코노미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떤 얘기냐면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려면 사진을 조금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산을 깎아서 만든 태양광 발전소예요. 네. 이거를 제가 감정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이게 어떻게 친환경이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법률적 이렇게 분류를 할 때는 사실 친환경 발전소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텍소노미가 뭐냐면 텍소노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어렵네. 분류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 그래서 뭐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 너는 친환경 경제 활동이다라고 이게 딱 녹색 도장을 찍어주는 걸 텍소노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녹색 인증. 녹색 인증 뭐 비슷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난 3월에 EU가 전 세계 처음으로 초안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원전이 빠져 있었고 LNG 발전소도 빠져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워낙에 논란이 많이 있으니 이번에 우리가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걸 22일 날 최종안을 발표를 한다는 얘기예요. 22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현안이 네, 어떤 게 녹색인지 당연히 뭐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렇죠. 원전하고 LNG 발전도 녹색으로 넣을 거냐 말 거냐. 맞습니다. 산 깎아서 만든 태양광도 녹색이냐 아니냐?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녹색이 아마 아니게 될 건데 이게 그 사실 텍소노미라고 하는 건 원전이냐 LNG를 친환경이냐 아니냐라고 구분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했던 산 깎아서 만드는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것들을 우리가 녹색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걸 그린워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친환경이 아닌데 친환경인 척 하는 아이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기관 투자자들이 ESG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리 그린본드를 굉장히 많이 사는데 우리가 사봤더니 얘네들이 알고 봤더니 녹색이 아니더라. 혹은 녹색이 아닌 것 같은데 공시를 안 하니 알 수 없다. 그래서 정부에 이걸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류 체계를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만든 게 이 텍소노미인 겁니다. 만들고 있고 발표를 한 열흘 안에 할 거다. 네. 유럽이. 네. 그러면 화석 연료를 사용한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로 달리는 친환경 전기차는 친환경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친환경이라고 뭐 하고 있죠. 그러니까 쥐들이 그거 만들어 타니까 쥐들이 하는 건 친환경이죠. 이게 기준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지 일단. 내 생각에 사실 EU가 만든 텍소노미에서는 석탄 화력 발전소는 친환경이 아니기는 한데 자기네들은 동네에 산이 없으니까 산 깎아서 태양광 발전할 일이 없으니까 예. 산 깎아서 하는 건 아니고 네. 들판에다가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땅에다 들판에다 하는 건 친환경이고 그렇지. 뭐 알아서들 하라고. 우리는 안 지킬 거야. 저희도 근데 지키려고 이게 K 텍소노미를 만들고 있어서 네. 이제 그 아마 유럽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뭐 연초나 연말에 K 텍소노미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는데 네. 상당 부분 반영이 많이 되겠죠. 똑같이요? 똑같이는 아닙니다. 아니면 사실 가장 비슷하게요? 뭐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가장 큰 네. 차이점은 저희는 원전을 아예 배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원전은 최종안에는 들어가지 않을 거고 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원전 아예 무조건 친환경은 아닌 걸로. 네 일단. 지금 당장은 원전은 최종안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그럼요, 거의 결론이 당연히. 났습니다. 네. 이제
바뀌어 봐야 대선 끝나고 그쵸. 나야 알지. 지난 정부 때는 친환경이었어요 그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여튼 가장 큰 쟁점이 원전인 건데, 네. 근데 원전은 프랑스, 그 다음에 그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의 굉장히 경우, 유럽의 네네, 경우. 친환경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근거는 이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EU 집행위원회에서 원전이 친환경이냐 아니냐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 산하에 있는 합동연구센터에 맡긴 연구 보고서의 결과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게 뭔가요? 탄소 배출량입니다. 탄소 배출량. 1기가와트/아워당 탄소 배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첫 전기를 번째가 만드는 데 있어서 그쵸. 탄소를 얼마나 내뿜으면서 만드느냐. 네, 첫 번째가 갈탄인데 갈탄이 한 1,069톤 정도 됩니다. 엄청나구나. 옛날에 독일의 갈탄 석탄. 발전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석탄보다 많은 갈탄. 뒤에 석탄이 두 번째고 네 번째가 가스 기름. LNG 발전소. 네. 그 다음에 풍력이 아니라 태양광이죠. 태양광, 솔라. 실제로 원전이 거의 뭐 아이고. 풍력이나 수소 발전이랑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탄소만 생각하면 원자력이 맞습니다. 낫긴 낫겠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독일 같은 나라가 사실 유럽에서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기도 하거든요. 그럼 유럽에서는 원전이 들어가는 게 논쟁거리예요, 아니면 거의 들어가는 분위기예요? 논쟁거리입니다. 독일과 여기도 역시. 사실 프랑스랑 독일이랑 항상 그 EU 집행위에서 그래, 싸우잖아요. 논쟁거리겠지. 네, 독일은 절대 안 된다 반대를 하고 있고 프랑스는 동유럽 국가들이랑 같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프랑스는 프랑스는 원전이 원전의 많으니까. 국가고 어. 독일은 원전이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원전 다 없앴거든. 원전이 6개 남아 있기는 해요. 아직도 네. 독일에는. 네. 그러니 그 토론이 지구의 환경을 위한 토론이에요, 아니면 자국 이기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토론이에요? 사실 명분은 지구의 환경을 위한 거고 자국의 이해관계를 위한 토론인 거죠. LNG는 그래서 사실 LNG가 저희 나라한테 훨씬 더 중요한데 네. LNG를 뺀다고 했다가 다시 집어넣기로 하는 그 논의를 하고 있어요. 유럽에서요? 유럽에서요.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데 물론 전체 LNG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LNG 일병합 발전이라고 굉장히 그 협소한 의미의 그 LNG 발전만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여튼 그래요? 최종한 결과가 나오기는 해봐야 되는데 이게 왜 우리나라한테 중요하냐면 사실 K 텍소노미도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도 처음에는 굉장히 거의 사실상 LNG를 넣지 않겠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그 LNG 발전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초안에는 나왔었는데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1kWh당 탄소 배출이 100g 이하면 이게 녹색 기술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불가능한 수치거든요. 현재 아까 그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1kWh당 한 500g 정도의 탄소가 나와요. 현재. 예. 근데 이걸 100g까지 낮추게 되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인 거죠. 그래서 뭐 산자부에서 당연히 적돼서 절대 안 된다. LNG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320g 수준 정도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네. 어떻게 될지 봐야 됩니다. 산자부에서는 왜 이걸 탄소가 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린 LNG? 녹색 인증을 주라고 그럽니까? 이게 그 사실 현실적인 대안인 건데 사실 아까 최준효 박사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재생 가지고는 저희가 그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발전을 해줘야 되는 발전원이 무조건 필요한데 네. 지금까지는 그걸 원전이랑 석탄이 해왔었던 거죠. 예. 이제 그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탈석탄하면서 이걸 대신에 가스 발전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석탄 발전 없으면 LNG라도 있어야 되는 거 그쵸. 아니냐? 근데 LNG가 빠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자본시장의 돈이 다 그쪽으로 쏠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빠지게 되면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최근에 실제로 발전 자회사들이 그냥 일반 회사채를 찍어서 그러니까 그 저기 가스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일반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대부분 다 수요 예측에서 미달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녹색 그린으로 발행해라. 그렇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게 지난해 산자부가 발표했던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뭐냐면 앞으로 15년 동안 원전의 비중은 얼마, 뭐 석탄의 비중은 얼마, LNG의 비중은 얼마, 신재생의 비중은 얼마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는 건데 지난해 세웠던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 LNG 발전소를 2020년에 41.3기가와트 정도가 되는 발전 설비가 있는데 2034년에는 한 40% 정도 늘리겠다. 그래서 4기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24기를 석탄에서 LNG 발전으로 바꿔야 되는 건데 여기에 네. 다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그 자금 조달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안정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산자부는 이 무조건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린일 때와 아닐 때의 자금 조달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면 그린 인증을 받으면
이런 인증받은 공장이 혹은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는 녹색 채권이라고 도장이 찍히고 네. 그러면 연기금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녹색 채권을 어느 정도 일정 담으려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너도나도 사려고 할 거고 그럼 금리가 싸도 알았어 뭐 녹색 채권 사야 그렇죠. 되니까 할 텐데 그게 아니면 금리를 좀 비싸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거기도 하고 사실 요새는 아예 그 일반 회사처럼은 이런 걸 짓기 위한 자금 조달이 아예 안 된다고 하니 이자 준다는데 안 될 리가 있어요? 뭐 이자를 조금 높이면 들어올 수도 그러겠죠. 있겠죠. 대개는 직원이 안 뽑히는 이유는 월급을 안 올리려고 하니까 안 뽑히죠. 마찬가지지. 네. 제가 최근에 정확히 발행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그러나 뭐 알아보지는 당연히 않았는데 비싸겠죠. 네네. 일분이. 그래서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우리나라처럼 텍스노미 비슷한 걸 만드는 나라들이 그래도 한 몇 개 되는데 EU가 있고 우리나라가 있고 일본이 있고 말레이시아 정도가 있어요. 일본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석탄 화력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레이 존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니네가 뭐 석탄 발전소고 LNG 발전소는 알겠어. 화석 연료 쓰는 발전소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니네가 탄소 감축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환 기술이라고 하는 걸로 인정을 해줄게.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탄소 감축을 하면 거기는 우리가 도장을 찍어주겠다. 그건 무슨 텍소노미예요? K 텍소. 거기는 그 텍소놈이라고 표현은 그래서 하지 않고 그냥 뭐 전환 지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은 네. 텍소놈이라고 말을 쓰는 나라는 EU, 우리나라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것도 되게 선진적으로 하는 거네요. 뭐 최근에 정부 정책의 뭐 방향 자체가 그러해서 각자 모든 국가들이 이제 각자 자기들이 보는 친환경의 정도나 혹은 뭐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렇죠. 뭐 안 정하는 나라도 있고 그럼 이게 무슨 궁극적으로 무슨 의미와 효용이 있는 겁니까? 정하면 그걸로 뭐 할 거며 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면 안 정하는 나라는 왜 뭐하고 안 또 안 정하냐? 정하고 있고 유럽 예를 들면 유럽이 정한다고 하니까 이 열흘 안에 유럽이 정했어요. 정하면 이제 유럽인들의 가치관이나 유럽인들의 현실 내지는 거기에 맞는 녹색 인증이 나오겠죠. 네네. 주로 이제 자기네들 주변에 있는 걸 다 녹색이라고 했겠지. 네. 근데 그걸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한테? 뭐 그 사실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탄소 감축이라고 하는 명분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일종의 그 뭐 자기 규율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유가 하게 되면 저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탄소 국경세 얘기 아까 최진영 박사님이 하셨잖아요. 이 탄소 국경세의 기준 자체가 이 EU 텍소노미의 똑같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탄소 국경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강, 알루미늄, 그다음에 시멘트, 그다음에 전기, 비료 이렇게 탄소 배출은 많이 하지만 대체가 네. 불가능한 품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건 수입품을 받아주겠어. 근데 예. 탄소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탄소 배출권의 가격만큼 얹어서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 이게 탄소 국경세인데 그렇죠? 예. 이제 그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철강이어도 예를 들면 톤당 몇백 그램 이 기준 밑으로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을 맞춰야만 세금을 내지 않고 한국에 있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품을 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K-텍소노미 같은 경우는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내리게 기준을 내려놨어요. 철강을 만들 때 맞습니다. 녹색 에너지를 썼으면 네. 오케이 통과. 네. 녹색이 아닌 예를 들면 그들이 보기에는 아니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 천연가스? 네. 그들은 천연가스는 그러니까 LNG는 녹색 아니라고 보는 거죠 유럽인들은. 이제 결론이 나와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그럴 가고 있는 가능성이 높죠.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원전을 걔네들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 그거네. 그러니까 원전은 죽어도 안 돼. 우리나라 여론으로는 원전을 안 돼. 하는 나라는 자꾸 천연가스 넣고 싶고. 그렇죠. 원전 될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별로 그거 안 싫어해요 하는 나라는 천연가스 넣으려고 빼는 하고. 거고 네네. 그런 게 있죠. 맞습니다. 그럼 유럽은 천연가스를 빼면 네. 우리나라는 천연가스 발전으로 만든 전기로 만든 뭐 전기 그 철강이라든가 네. 그런 건 유럽에 갈 때 관세 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정확하게 뭐 세부 지침 같은 게 나와봐야 되기는 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그러게. 탄소만 기준이 되고 무슨 있기는 말인지 한데 국경세 같은 게 생기면 기준이 한 나라에서 정하고 큰 네. 시장에서 정하면 그렇죠. 영향을 그렇죠. 받을 수밖에 없네. 받을 수밖에 없죠. 뭐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 우리도 텍스노미를 해야 된다라고 정부에서 뭐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유럽 텍소노미가 정해져야 우리 텍소노미도 그럼 정해지겠네요. 우리 그래서 토론할 문제가 아니네. 사실 지금. 저희 텍소노미도 거의 뭐 유럽 거랑 비슷하긴 하는데 네. 그 연말이나 연초
결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종안이. 유럽은 참 힘들게 해 요즘. 우리들 이런 것도 참 힘들어. 힘들죠. 참 여러 가지 맞춰야 이게 되네요. 하는 거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유럽이 얼마나 얄미워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 옛날에 다 배치해놓고 지구 환경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자기들 기준으로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거를 그러니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죠. 지구 환경 생각 안 하고 연료 그냥 막 그 탄소 내뿜는 이유는 자기네 나라 국민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다들 이러는 상황에서 2060년에 넷제로가 될까요? 넷제로 되는 나라는 힘들어지고 네. 되는데 아까 전에 일단 하기로는 하기로 했지. 일단 하기로 되는 거지. 인류를 한번 한다면 했습니다. 달나라도 가고. 이 눈부신 발전을 참, 누가 했겠습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인류의 참. 의지력, 지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이런 게 하나로 뭉쳐졌을 때 우리는 큰일이네. 녹색별 지구를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40년도 가능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런 게 텍소노미군요. 텍소노미 기준. 유럽에서 결정되면 한번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요. 네. 백브리핑 김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수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